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민주주의가 뭔지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민주주의 얘기를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과연 뭔지 학생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흘러왔던 과정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또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교과서적인 내용은 좀 피상적이지만 이거라도 알고 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더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고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 개는 1980년 그리고 1987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980년 5.18부터 먼저 하죠. 자, 10월 26일 1979년이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대통령 직함 빼겠습니다. 수업할 때는 대통령보다 사람 이름을 기본으로 우리가 외우는 게 좀 이해하는 게 좀 편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대통령 직함 모든 사람의 직함 빼겠습니다. 이제 그 12.6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통령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1960년에 61년이죠. 61년의 사태가 다시 벌어지는 거지요. 바로 군부, 신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태 이름을 12.12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2.6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박정희였기 때문에 이 박정희가 무너진 다음 시민들은 우리도 민주화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민주화 요구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0년 5월 15일 그 다음에 5월 17일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있었다.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우리가 5월 15일 이런 시위를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의 봄 이야기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요구가 점점 강해지는 이런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980년 봄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이제 쭉 나가게 됩니다. 특히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이 광주가 뭔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때 어떻게 보면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이 김대중인데 이 김대중이 이제 신군부에서 탄압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광주 시민들한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들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월 18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위의 핵심은 계엄철폐, 민주주의 회복.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런 시위를 이 신군부라고 하는 세력들이 강제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영화로만 나올 거예요. 공수부대 투입. 이런 공수부대 투입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이 되죠. 이런 폭력적으로 진압을 당하게 된 시민들이 그대로 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을 조직해서 이제 맞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물론 이 선후 관계가 약간은 뭐 여기는 아니다, 저기는 맞다. 서로의 선후 관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시위가 있었고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리고 투입하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북한군의 소행이니 뭐 아니니 그런 말들은 글쎄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께서 자극적인 정보는 분명히 걸러서 듣는 그런 리터러시 능력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적위원회의 조사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요런 부분이 있고 혹시나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 뭐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것보다는요 전문적인 서적을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좋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서 특히 민주화 운동 기념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에 가서 이제 공식화된 자료를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자극적인 정보보다는 걸러서 듣는 능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어찌되었든 이런 이제 제가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이런 시위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다. 이 전체 운동을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런 5.18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1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 기록물이 등재가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운동을 진압했죠. 그래서 이 진압을 하고 유신체제인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대통령은 최규화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최규화 대통령 다음에 이제 국민회의를 통해서 간선제죠. 맞죠? 아직 간선제입니다. 그죠? 간선제이고, 그 다음에 재선이 가능했다고 했죠. 자,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를 했어요. 해서 7년 하겠다. 이거는 유신과 같습니다. 그런데 단임 한 번만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듬해에 따라서 이듬해 헌법 전두환은 바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전두환은 그래서 대통령에 2번 당선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언론사 통폐합, 뉴스의 사전검열. 결국에는 이제 입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탄압을 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의 그 개인의 주장을 탄압하게 되었죠. 또한 삼천교육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이죠.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 이 반면에 야간 통행금지 해제라든가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등의 이제 유화 정책을 실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군부긴 하지만 너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전두환 정부가 뭐 잘 했다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글쎄요.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민주화 운동이 계속 전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이 부분은 선생님이 추천하는 영화 한번 보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는 1987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TV에서 좀 몇 번쯤 했던 것 같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권 퇴진 그리고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겠다라고 하는 이제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대통령이 직선제로 뽑히게 되는 개헌이 발표가 되었지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5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체헌법에 의해서 선거해서 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노태우도 신군부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이제 혁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다 했는데 신군부 세력의 등장,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민주주의가 지금처럼 되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두벅두벅 걸어갔던 거를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지요.